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루킹 대표님 이름도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일단 공방의 한창입니다. 예, 예. 헌정 파괴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름없다는 공세가 있고, 또 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지지자 모임이 수많은 지지자 모임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근데 자기 뜻대로 그 인사추상하는 게 안 되자 일종의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촉도 겪고 사진도 찍힌 게 있으시고, 처음에는 정의당 쪽에다가 이제 그런 뭐랄까요, 자기 존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래요? 예. 네. 일단 겪으신 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요, 저는 제가 이제 2014년 6월 강연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강연한 사실은 맞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2014년 6월인지는 저도 기억에 없다가 예. 최근에 보도되는 걸 보고서 확인해 이때였구나 보니까. 했는데, 2013년에 제가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박탈당하고 예. 놀고 있을 때 예. 그때 강연을 많이 했어요. 1년에 100회에서 한 150회 정도.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그럴 때 이 소액주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처음에 기치를 걸었습니다. 예. 그런 뭐 아주 좋은 걸 내걸고 있는 단체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한번 해줄 수 있겠냐 해서 가서 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걸었고요. 경희대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회원이 방대한 조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 강연 끝난 뒤에 다시 저한테 유시민 작가를 예. 이렇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라고 예. 저한테 물었어요. 예. 왜냐 하니까 자기들이 강연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연스러운 접촉이 합니다. 거기까지. 노유진을 함께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렇죠. 팟캐스트 하고 있었죠. 제가 만났을 때 이제 유시민 작가에게 강연 다녀왔는데 괜찮더라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 유시민 작가도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한번 의향이 있으면은 그 가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그 뒤에 갔는지 안 갔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유시민 작가 간장. 예. 그 이제 그런 이제 전달만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죠, 사실은. 심상정 대표도. 나는 그건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것도 직접 연락을 했구나, 거기서. 아니요, 그거는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공동 주최한 어떤 행사에 가서 예. 그 앉아 있다가 그냥 사진이 찍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처음 봐. 그게 왜냐면 누굴 만났다 이렇게 서로 얘기할 만큼 어떤 그 관심이 있거나 어떤 주목되는 그런 교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라고 하면 보통 가죠. 예. 그런 정도의 접촉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경수 의원도 비슷한 접촉 과정을 거쳐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그때는 대선 때문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지지자 그룹이 우리는 2,000명 정도 회원이 되고 경제민주화를 기치를 걸었으니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선거 시점이 되면 이런 식의 지지자 모임이나 혹은 이게 지지자 모임인지 일종의 브로커든지 구분이 애매하고 힘든 이런 접촉들이 많이 옵니까? 많이 오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그 선거 캠프에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또는 조직들이 몰려오게 돼 있죠. 예, 1당 2당도 마찬가지고 1당 2당이 아니어도 많이 몰려오죠. 예. 그 중에는 사실 조그마한 국회의원 선거를 하나 치러도 그 동네에서 또 이렇게 맞습니다, 그 찾아와가지고 내 표가 몇 개야? 내가 표가 몇 표다, 2,200표다, 1,500표다, 그런 걸 이제 과시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 사람들 합치면 주민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달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과거에는. 돈이 그냥이 아니고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오게 만들려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업자들, 브로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엄청난 그렇죠. 그 단속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와서 돈 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 그 대신 좀 자기를 과시하거나 예. 이런 분들은 있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거나 그렇죠. 또는 그걸로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쓴다든가. 선거운동본부에 이제 뭐 직함 하나라도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명함 이제 엄청나게 들고 다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 선거 투표 날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박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잘못하면 또 돌아가가지고 다른 후보 진영에 가서 또 이제 그렇죠. 공격해대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잘 봐주십시오. 예. 출마한 게 죄입니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게 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와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얼마인데 말이지라고 말하는 표를 합치면 주미수를 넘어가요. 다들. 이번 사건은요. 제가 네. 볼 때 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네. 2018년 1월 달에 예. 이제 뭐 이 사이버상에 이제 조작을 한 거. 예. 이거는 이미 다 드러났고요. 예. 어저께부로 이렇게 기소까지 됐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구입해서 어쩌고 그리고 나갔죠. 이 사건은 지금 기소된 이 사건은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누가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하도록 지시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지시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이건 별개 이제 사건인 것이고. 예. 예.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제 의심 받고 있는 네. 것이 뭔가면 2017년 대선을 그렇죠. 전후해 가지고 그 시기에 이 드루킹 이 회원들 예. 이쪽 그 집단과 그 김경수 문재인 의원과. 캠프 예. 혹은 김경수 의원이 이게 서로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지시하거나 공모하였는가. 지시해서 공모해서 그걸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좀 딱 느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그런 대선 당시에 댓글 등의 어떤 그런 사이버 활동을 예. 갖다가 지시하는 관계였다면은 예. 그 김경수 의원이 아니어야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예. 실무 전문가가 그 방면에 실무 뭐 김경수 의원이 전문 지식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 거는 그쪽 담당자들 예. 사이버 홍보 활동 책임자가 만나는 게 맞죠. 모든 정당에는 그 사실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글을 쓰고 예. 추천해 그 달라고 후보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대변인인데. 예,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아마도 그 이전부터 김경수 의원을 갖다가 알게 되고 찾아가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자 다 그룹이다. 달리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자기 활동을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좀 자랑하고 알아달라 뭐 이렇게 정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 활동조차도 예. 국정원이 한 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국정원은 예, 하나 더 쓰면 안 되죠. 예,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대신 개인들은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예.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에 관해서 다른 오프라인 선거 운동에는 규제가 아주 심한데 예. 사이버 활동은 이제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찬성 반대 자기 주장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게 아니면은 예. 또 누구의 어떤 명예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게 아니면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건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활동을 한 것인지 그걸 넘어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활동을 한 것인지가 일단 가려져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우선 그게 예,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그 캠프하고 조직적으로 연계되었는가도 예. 이제는 뭐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건데 뭐 금품을 줬다든가. 제가 볼 때 예. 그게 만일 연계되었다면은 예. 김경수 의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가 그 실무 책임자가 만나는 게 정상이다. 그게 그런 사람이 안 만났다면은 이거는 조직적으로 지시받거나 이렇게 공모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김경수 의원 쪽에서 뭐 돈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돈으로 댓글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온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럴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긴 합니다. 그때는 워낙 지지자 그룹들이 많고 사실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다 이긴 선거 아니었나요? 뭐 그렇게 그 한 표 더 얻기 위해 가지고 뭐 무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자, 네, 선거였죠. 그렇게는 상식선에서는 보이긴 하는데 이제 경찰 혹은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물론 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생긴 일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같으면은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거든요. 예. 근데 중간 평가 선거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아니고 지난 10년 사이에 대통령 배출한 대통령 2명이 다 감옥 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추가 심판이 네. 이번 지방선거 예. 전의 여론이고 또 지방선거 성격이에요. 예. 이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피하고 그냥 정부 여당 심판으로 바꾸려고 국면을 예. 똑같은 짓을 예. 했다 이거죠. 바꾸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업무상 사이버상의 어떤 업무상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건이긴 하나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예.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해프닝 같은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부풀려 가지고 국정원 댓글 예. 공작하고 똑같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거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 지방선거 성격 규정을. 용어로다가 써먹고 있다 이제 불쏘시개로 써먹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는 인물이 워낙 그 희한한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일본 침몰을 예언하고 일본 침몰이 되면 이제 난민이 발생할 텐데 한국으로 대거 난민이 유입되면 그 난민들을 개성공단의 특구에 자신이 그 사람들을 수용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일본이 침몰하면 이제 자유대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를 사가지고 예. 예. 여기서부터 정말 웃기는데 배를 사가지고 중국 내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때 참전한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예, 뭐 어떤 문학적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노회찬 대표님은 성격 규정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게 그런 성격 규정 이상으로 댓글 공작과 국정 댓글 공작과 똑같은 거라고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공세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연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루까지도 의심된다 뭐 이렇게 네, 의심된다. 연루됐다고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정도면은 의심병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의심도 이게 심하면 병이거든요. 의심병이란 병이 있는데 의심병이란 병이 다정도 병이 된다고 선조들이 얘기를 했죠. 예. 다정도 병이냐고요. 자,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언론이 이제 시비를 가려주고 냉정하게 정리를 지금 해줘야. 관계자가 다 체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증거가 다 압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경찰과 검찰의 어떤 수사를 지켜보면 이게 뭐 결론이 어렵게 날 일, 많이 시간이 걸릴 일도 아니에요. 네.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드루킹 관련된 글을 뭐 찾아있거나 만나거나 한 적은 전혀 없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제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라는 사이트에 예. 이 드루킹 그 모임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글을 올리고 저희 이제 우리 서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무슨 일인지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글을 올리고 이제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자기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그러면 회원들이 와가지고 거기 추천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 사건 있고 나서 뒤져보니까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서버 담당자 분이 그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었어요 보니까 저희는 서버를 들여다보면 그게 기계가 돌아가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사실. 네이버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알 수 있는데 그런 링크를 보내면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막 자기 회원들이 와가지고 추천수를 막 누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의 작업들을 하긴 했더군요. 예. 저도 최근에 저도 고백하겠는데 그래서 매크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 시기에 보니까. 아니요, 예. 저기 어떤 이제 그 생협에서 아이쿱 생협에서 네. 그 GMO, 네네. GMO 이제 완전 표시제, 네. 그 유전자 조작한 그 식품에 네. 대해서 이제 그런 사실을 갖다가 식품 포장에 표기를 해야 된다 완전하게. 네. 완전 GMO 완전 표시제를 해달라 시행해달라라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네. 요새 20만 명 돌파하면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답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올려서 이제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SNS에 올려가지고 여기 가서 눌러주세요 막 했거든요. 그런 사실은 일, 그건 너무 많이 하죠 요즘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취지가 좋고 정말 네. 힘을 몰아줘야 되다 싶으면은 저도 자발적으로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예, 수사하지 말아주세요. 러시안 대표도 링크를 뿌려가지고 여기에 클릭해. 정치인들 팬클럽도 다 이거 해요. 네. 자, 이 기사 올라왔는데 이 기사 가서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뭐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찬성 좀 눌러주십시오. 혹은 뭐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사면은 좋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거를 여기까지는 합법이거든요. 아, 지금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장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엄한 처벌을 하는 자기 거죠. 지지자들 예전 같으면은 그 집회할 때 많이 나가달라 하는 요청과 똑같은 걸로 이해한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회원들에게 네. 우리는 누굴 지지하는데 네. 그 사람에게 좀 유리한 기사가 났으니까 좋아요를 갖다가 우리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자. 많이 누른다더라도 1인당 그 누르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캠페인하고 하는 것이야 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이거하고 구분하지 않고 다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동원해 가지고 네.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예. 예, 그거는 사이버상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크로라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존재하는 회원들에게 가서 추천을 눌러라 하는 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죠. 다른 얘기죠. 예, 그건 불법입니다. 그게 드러나거나 지난 대선 때 조직적으로 그런 걸 했다. 또는 돈을 줬다. 그러면 민간인이어도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드루킹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여기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인터뷰한 바로는 다단계에 가까운 건강식품을 판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인터뷰 이제 경찰이 밝혀내겠죠. 하여튼 드루킹 사안은 냉정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현재 이게 다 뭉쳐져 가지고 댓글에 추천을 눌렀다는 것만으로 그냥 다 불법인 것처럼 혼란스럽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불법인 지점을 밝혀내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지지자 그룹에서 뭐 인사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토스했는데 안 돼가서 그 인사 실패한 거 아닙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 그걸 추천했다는 자체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추천이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항상 있는 일이죠. 있는 일인데 이제 문제는 자격 없는 사람을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다가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자격 여부를 떠나서 일단 채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추천의 루트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청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걸로 봐서는 크게 신세를 안 졌다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드루킹 사안이 크게 번지긴 했습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호재고 여당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민간이다 아니다 구분해 하고 이야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런 사안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그 전 원장이 결국 낙마했어요. 대통령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하면 물러나게 하겠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좀 공방이 있습니다. 선관위 이제 결론을 내긴 냈는데 위법이라고. 김기식 원장이 이제 사표 던졌으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문제가 되면 2년 전에 말을 했어야지. 그때 돈 낸 내역도 다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선관위는 정말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2년 전에 선관위 입장에서 선관위 말로는 이제 그때 이미 그거는 종전의 그 한계를 벗어난 범위다. 라고 말해줬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말해줬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걸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회계 보고를 하거든요. 회계 보고하면은 선관위에서 이거는 이대로 되면 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시정 요구를 합니다. 시정 요구 시정이 안 되면은 경고하고요.
경고하는데도 안 되면 고발까지 합니다. 이게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정 요구를 안 한 거예요. 냈는데 돈 다 예. 냈는데 5천만 원을 거기다 기부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시정 요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경고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바로 잡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왜냐하면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의뢰했으니까요. 그럼요. 우리가 이건 정치인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선관위하고 계속해서 문의하고 예. 판단 받아보고 왜냐하면 나중에 불법으로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밥은 내놔도 되느냐 하면 3천 원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줍니까? 그럼요. 그 보리차는 되느냐. 보리차는 되는데 막걸리는 안 된다.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허락받고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계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계보고 내면은 이거는 항목이 잘못됐다. 이건 액수가 초과됐다. 이건 이대로 그냥 신고해버리면 이제 불법으로 법에 저촉된다. 여러 가지가 이제 지적을 받으면 그걸 고치는데 안 고치면 경고까지 합니다. 실제로. 고발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큰 사안을 가지고서 2년 전에.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걱정되니까 물어본 건데 물어볼 때 답변했으면 그 뒤에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잡아줘야죠. 저는 그 의무가 선관위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대목은 김민식 이제 전 원장이고 전 의원인데 그래도 며칠 했으니까 전 원장은 맞습니다. 임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으니까 전 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진작에 냈는데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해놓고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오는 건데 선관위한테 질의했지 않냐 몰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돈도 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선관위에도 질의 안 했으면 선관위는 계속해서 그냥 예. 문제 없는 걸로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건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유권 해석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이니까요. 헌법기관이고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억울해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가 입을 딱 씻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그동안 한 그 잘못 이렇게 처리한 데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든지 무슨 그 응분의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이미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고. 근데 저도 그 선관위가 날린 거 봤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인지도 의문스럽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 액수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던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선관위가 참 실수라거나 아니면 그 대목은 뭐 주목하지 못했다거나 뭐 2년이 지났고 이미 날아갔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교통수행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다가 2년 후에 그때 그 상황은 뭐냐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다. 2년 후에 그 얘기 게다가 물어봐 이거 가면 신호 위반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어쨌든 선관위도 김기식 원장이야 뭐 되돌릴 수 없고요. 선관위가 이 과정에서 최종적 확정을 내버렸거든요. 자 날아가야 된다고. 본인들의 결정이 결국 김기식 전 원장을 낙마시키는 결정적인 판결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판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김기식 원장이 내가 질의했을 때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진작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다시 질의했더니 아닙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좀 당황했을 거라고 보는데 김기식 전 원장 자체의 자질은 어떻습니까? 이제 낙마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이 금융 이 질서를 바로잡는 아주 그 자리에 딱 어울리는 분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기회에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뭐 자유한국당은 사찰이라고도 주장하는데. 사찰은 저기 뭐 불교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왜 사찰입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어느 당 몇 명 이렇게 피감기관으로 외유된 건수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두 개 합하면은 100건이 훨씬 넘던데요. 상황이 그 정도면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네.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밝혀야 된다 이거는. 네. 어. 뭐 기왕 이렇게 일이 불거졌으니까요. 아 그리고 좋은 기회죠. 이래서 옥석을 구분하고 잘못된 것은 규명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이걸 피하면 안 되는 거죠. 막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예. 코멘트 하나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로이터의 속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김정은과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나 봐요. 통화를 했나 봐요. 아마도 만나지는 못했을 테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곧 이어서 예.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 있는 이 중차대한 국면입니다. 예. 이 국면에서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없는 사건 키워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고 속보라고 하네요.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얘기했다는 로이터 속보고 익스트림리 하이 레벨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니까 김정은 정도 되겠죠. 예. 일단 기사 제목은 김정은과 직접 대화했다. 직접 대화 방법은 머리를 떨었으니까 텔레파시 아니면 전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 전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전화했겠죠. 예. 아니 근데 이제 트럼프라서 혹시 텔레파시를 했나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말씀 없으시죠? 없는 표정입니다. 예, 4월 국회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루킹 사건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그 대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막 섞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안이 그 일반인들을 기준에는 댓글만 내가 쓴 글이 아닌데 딴 데 가서 여기저기 추천하면 그것도 불법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국정원 댓글 공작과 이렇게 지지자 모임이 야 저기 가서 글 써줘 뭐 게시판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팬클럽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의원님 혹은 뭐 우리가 지지하는 이분이 기사가 됐는데 나쁜 글들이 있다 빨리 가서 좀 막아라든가 많아요. 그건 지금 당장도 검색하면 무수히 쏟아집니다. 저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인터넷을 쓰는 우리들한테는 매우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제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딱 가둬버리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과 같은가? 마찬가지로 어쨌든 내가 가가지고 막 추천을 눌러준 것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어디까지는 합법이고 어디까지는 불법인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셨어요?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 관련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 네.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법의 위반인 케이스는 어떤 것인가? 예, 크게 보면 뭐냐면 공직선거법은 그 두 가지 사항을 규제를 하려고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관권 선거고 관권 선거. 관권. 예, 하나는 그렇죠. 금권 선거입니다. 금권.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전에 뭐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시발단 이거는 돈 주고 했죠. 관이 들어갔잖아요. 관도 들어가고 예. 금도 들어갔습니다. 예. 일단 금은 일단 차치하고 네. 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관은 예.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의 문제인데 금도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금권 선거를 규제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돈을 써서 공직에 진출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돈으로 표 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령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와가지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속보 김정은 트럼프가 직접 대화한 건 아니고 최고위급이 직접 대화했다고 지금 백악관에서 정리를 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직접 대화를 한 걸 이렇게 바꾼 것인지 백악관의 최고위급은 그냥 한 사람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식으로 울트라 최고위급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어쨌든 속보
보강돼가지고 제가 좀 전해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예, 금권. 예, 금권은 조금 전에 공장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돈 주고 표 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나 정당에서 돈이 나왔을 때 처벌이 되는 거예요. 후보나 예. 정당.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가 뭐 보니까 엑소가 요새 활동이 약간 좀 힘든 것 같다. 엑소는 아이돌 그룹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엑소를 지원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인들을 모아서 돼지 껍데기를 사주고 야 내가 이거 사줄 테니까 너 좀 거기 갖고 댓글 좀 달아줘라. 공감 좀 눌러줘라.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엑소가 설령 후보자라고 쳐도 예. 왜냐하면 저는 후보자가 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틀에서 보시면 대략적인 갈무리는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드루킹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본인들 돈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거법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했으면. 그렇죠. 예. 뭐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뭐 지인들을 모아서 한다거나 뭐 다른데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뭐 후보자라든가 정당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루킹 모임이 지금 다단계적인 속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건강식품을 자기들끼리 팔았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특정 후보를 우리는 이 후보를 우리 모임의 성격과 맞아서 지지하기로 했다. 자기 비용을 썼다.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금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네. 하나 구분이 됐고요. 예, 그리고 관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건 여지가 없는 게 당시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보면 당시에 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탄핵됐기 때문에 뭐 물론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은 같은데 어떻든 관의 문제는 안 생겨요. 이제 관의 문제는 아니고 좀 그럼 이제 민으로 하고 예, 가봅시다. 금의 문제로 뭐 뒤착된다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금 수사 중이고. 예, 결국은 금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 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주고 시켰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예, 예.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부렸느냐. 네. 예, 그 국정원 댓글 공작 혹은 시발단 같은 경우는 관도 관이지만 뭐 관에서 이미 아웃됐지만 네. 더 나아가서 돈을 뿌렸거든요. 돈 주고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건당 얼마라든가 보고하게 하고 예. 돈 주고 둘 다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시발단 같은 경우에는 관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면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내지는 뭐 그다음에 공무원이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다음 군인이면 군형법 위반이 돼요. 바로 직접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예. 위법하기 때문에. 예. 그럼 역으로 이제 민이 관련됐을 때는 뭐냐면은 네. 그것도 선거법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돼요. 엄기영 전 강원도지사 후보였나?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모텔에다가 네.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때 전화 예, 예. 여론조사 예. 전화를 가지고 뭐 여론 조사를 했던가 조작을 했던가 하여튼 그렇죠. 자체적으로 팀을 돌렸어요.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그게 뭐에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 지금 돈을 줘서 표를 산 행위긴 맞는데 그 자체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요. 예. 후보자가 예. 공직 후보자가 별도의 등록된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연 경우, 아하.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다음 여론 조작행위, 뭐 여론 그 조작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 여론조사에 자기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인 것처럼 허위응답을 계속하는 경우, 이건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단지 뭐 이제 주위에 전화 많이 해라, 뭐 문자 많이 뿌려라, 이거 가지고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신고하지 않은 네. 별도의 비밀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그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후보 좀 찍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을 예로 들면은 그 장소가 느릅나무 출판사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 출판사 사무소를 뭐 예를 들어 누가 후보자나 정당이 얻어줬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운영 비용을 대줬다. 월세를 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월세를 내줬고. 예. 계속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뭐 사실 그건 또 문제가 안 돼요. 관이 아닌 이상. 관이 아닌 이상. 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얘기하긴 했지만 회원들한테
이 기사 막 뿌려줘요. 이 기사에 가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의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댓글에다가 좋은 글 쓰고 추천을 눌러라. 딴지일보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드루킹 하는 것을. 저희는 그런 걸 그냥 차단해 버립니다. 그냥 아예. 그렇게 그 뭐 불법 여부를 떠나서 누구 시켜서 찍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건 막아버렸는데 아예 그냥. 막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진 불만도 그거죠. 사실은 서버를 훤히 들여다보는 쪽의 입장에서는 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걸 방치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자꾸 네이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돌아와서 네. 그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까? 민간이 할 때? 여기에 이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법률과 관련이 있어요. 뭐 네. 지금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일부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적용된 혐의가 뭐냐면 그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컴퓨터 같은 정보 처리 장치 또는 네. 뭐 이렇게 전자 기록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하여튼 이래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네. 그 결과 업무가 방해됐을 때,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매크로가 막 들어왔다. 네, 그러면 네이버의 업무 현장인 게시판에 방해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네. 해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댓글들이 오고 공감 비공감 추천 비추천이 오니까 뭐 여론이 이렇다 내지는 뭐 우리 그 포털 사용자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경로로 정보가 유입이 됨으로써 그 업무가 방해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사실 네이버는 이제 피해자가 되는데 지금 좀 전에 공장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는 네이버가 취했던 스탠스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매크로가 안 돌아간다.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예. 부인했었죠. 초반에. 예,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허위의 정보가 다량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떤 뭐 재판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식의 사실관계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는 자백을 하는 듯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부인을 해버리면 아하. 오히려 이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구나. 판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죠. 아하.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제가 이제 꼭 마무리하자면,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불법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크로 같은 걸 돌려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그렇죠. 불법이 된다. 예. 이번에 구속된 게 그거죠. 예, 지금 이제 기소된 것도 그거고 기소된 게.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이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이때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관련해서 만약에 그것이 뭐 허위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러니까 실제 하는 사람의 아이디로 들어갔다면은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기계를 통해서 대량으로 돌리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 사람이 이거를 쓰는데 자기 정보를 쓰라고 동의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의했다면 또 별다른 문제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죠.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니죠. 또 복잡해지네요. 네. 내가 그거 돌리라고 줬어 이렇게 되면 그건 공범이죠. 그렇군요. 그 공범이다. 자, 결국은 돈을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 단순화시키면 매크로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이런 정도로 단순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불법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이정렬 전 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